인천 강화도에 입구부터 이색적인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장이 더 이색적입니다. 물레방아도 제가 버리는 팔레트로 직접 만든 거고요. 지금 이 원두막, 이 조그마한 오두막도 버리는 그 산에 버려진 나무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이 농장은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우리 애들 잘 크나 보러 왔어요. 잘 자랐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즐기고 맛보는 연매출 4억 원의 주말 농장. 3,500여 명의 회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바로 황금빛 버섯입니다. 제가 키우는 제 자식들인데 잘 됐죠. 인생 역전의 기회와 성공을 안겨준 황금빛 주말 농장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전원 느낌 물씬 나는 농장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가 손님을 반겨주는군요. 조경을 잘해둔 공원 같아 보이는 이곳에 연매출 4억 원의 귀촌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분인 것 같죠? 예.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공원이에요? 아니요, 공원은 아니고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꾸미는 그런 농장입니다. 예. 공사장에 남은 나무들을 재활용했다는 물레방아부터 농장 곳곳의 조형물들을 손수 만들었답니다. 그럼 귀촌에서 기른다는 작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저를 따라오셔야 보이고 지금 이렇게 조각품들이 있고 이렇게 황토방이 있고 뭐 이런 꽃들이 있고 한 거는 이제 제가 좋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 꾸미기는 취미고 실수입은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내고 있다는 건데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뭡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원목 통나무들 뿐입니다. 자, 얼른 봐서는 이끼 낀 통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자, 저처럼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봐보세요. 앉아서 밑에서 위에를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제가 키우는 상황버섯입니다. 담자균류의 다년생 버섯이에요. 우리말로는 목질 진흙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 뽕나무 상자, 누루왕자를 써서 상황버섯인데, 놀랄 노자네요. 공중에 매달아 놓은 나무 토막을 거꾸로 보니 황금빛 상황버섯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면역력과 항암 효과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500g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호가한다는 고가의 버섯이죠. 원목 자체가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습도나 온도를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맞춰주면 이제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그래서 품질이 많이 좋고 위생적이고 아주 고품질의 상황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이. 네. 공중 재배 방식은 일반 지면 재배에 비해 같은 면적 대비 5배 이상의 공간 활용 효과가 있답니다. 공중에 매달아서 재배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수확량이 많고 또 빠르고 이러한 장점을 가진 재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버섯을 공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은 경작지를 5분의 1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데요. 농장을 재활용으로 꾸미듯 고범수 씨는 생각의 전환으로 인건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상황버섯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뭘 잡으신 거예요? 이 녀석이죠. 개구리네요? 네. 이 녀석이 이제 이 하우스 안에를 철통같이 지키죠. 벌레를 잡아먹어요.
이 안에 이제 상황버섯을 갉아먹는 해충이 있는데 그 해충을 요 녀석이 잡아먹습니다. 요 청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상황버섯 원목에 자생하는 자벌레랍니다. 약용으로 쓰이는 버섯이니 천적농법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는 거죠.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약을 쳐도 빗물에 씻겨 나가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가 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하우스 안에서 어떤 이게 씻겨 내려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약을 뿌린다든가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름이면 1시간에 한 번씩 안개처럼 자동 분사되는 지하수. 고범수 씨는 모든 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무려 1톤 가까운 물을 뿌린 땅에 고인 물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보면 이게 흙이 아니고 이게 돌가루예요. 돌가루, 대리석가루. 물을 주면은 이게 흙이면 그냥 다 흘러내려 버리거나 아니면 질퍽질퍽하게 이제 스며들어서 그냥 굳어버리거나 그러는데 이 돌가루는 물을 주면 물을 머금고 있죠. 이제 내가 작업하러 들어올 적에 이렇게 뭐 장화를 신지 않아도 좋고 관리가 용이하고 또 습도 유지도 좋고 그래서 뭐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죠, 이 돌가루가. 고범수 씨가 상황버섯을 일꾼 한 명 쓰지 않고 길러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범수 씨는 2만 개의 상황버섯을 관리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범수 씨의 농장에는 더 놀라운 발성의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우리 애기들 잘 컸나 하고 보러 왔습니다. 고범수 씨는 상황버섯을 생산은 하지만 판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말 농장 분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회원 카드인데요. 저희 농장 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회원 관리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버섯이 걸린 위치라든가 또는 그 분양금 납부 내역이라든가 관리비 납부 내역이 여기서 통합 관리되는 회원 카드입니다. 2동 B라인 4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고객 카드를 이용해 고범수 씨는 상황버섯을 주말 농장 손님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거 여기 있다. 너무 이쁘게 많이 자랐다. 진짜 이쁘다. 실하다. 직접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농장 손님들에게 이 상황버섯은 더 특별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져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상황버섯한테.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감기도 덜 앓고 힘도 깔아지는 것도 좀 덜하고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밥맛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요. 손님들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주말 농장 분양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이 상황버섯 가격을 훅 낮췄답니다. 요 나무 하나에 2만 원씩. 그래서 10개 20만 원을 한 구자로 해서 판매를 하면 최초에 나무를 사서 살 때 20만 원을 내고 나면 이 나무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이제 분양금은 한 번 내시는 거고, 사서 저한테 걸어 놓으시고 매달 요 나무 하나에 500원씩 관리비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제가 키워드리는 값이죠. 그러면 10개니까 5,000원의 관리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달 5,000원씩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키워드리죠.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목 한 개당 2만 원씩 10개를 기본으로 분양해서 개당 500원씩의 월 관리비를 받는 거죠. 그럼 하우스당 5,000개의 원목 관리비만 250만 원. 총 2만 개를 기르고 있으니 월 1,000만 원을 월급처럼 받는 거죠. 기발하지 않습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월급 받는 농부입니다, 그냥. 예. 원목 분양가와 매월 받는 관리비까지 연매출 4억. 아이디어 하나로
판로 걱정도 소득 걱정도 해결했습니다. 지금 직접 따셔야 되는데 원래는 절대로 게다가 이게 주말 농장이다 보니 상황버섯 수확도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이것도 재미인 거죠. 이거 내 거야. 이거 제 상황버섯 짓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분양받기 잘했어. 너무 예쁘죠? 사실 손님들 입장에선 상황버섯을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서로 양해해야 한답니다. 얇게. 얇게요? 인건비를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그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 직접 하시니까 믿을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래서 좋은 거죠. 이렇게 단골 회원들이 오는 날이면 아내가 특별히 상황버섯 물을 달여 음식을 준비한답니다. 상황버섯 물 끓여서 하면 오리의 특유한 잡냄새도 제거가 되고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일석이조죠. 보양식도 먹고. 고범수 씨네 주말 농장에서나 맛볼 수 있는 상황버섯 오리백숙. 절로 군침이 돕니다. 아니 자 오늘 복날이라 좀 끓여봤습니다. 그래 이 상황버섯도 우리 먹고 기운이 펄펄 나서 감기도 안 앓겠다. 그렇죠. 많이 먹어? 응? 이게 보신탕보단 더 좋은 거야. 상황버섯 국물이 그렇지. 시골에 연고가 없는 도시인들에게 이렇게 고향 같은 곳이 또 있을까요? 맛있다. 국물 진짜 끝내준다. 여기 오니까요 또 휴가 온 것처럼 경치도 좋고 아주 좋아요. 가족같이 친정에 온 기분이고 사장님 네 분이 너무 좋으시고 언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냥 남 같지가 않아요. 그냥 좋아요. 편안한 고향집 같은 환경을 만들어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회원 관리가 되고 입소문이 됩니다. 먼 길을 오신 분들이 그냥 가시기 좀 너무 허무하고 멀리 와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다 가시라고 장소를 만드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기시니까 저도 좋고 또 오신 회원분들도 좋고 그런 거죠. 서로 좋은 거죠. 이심전심이라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주말 농장엔 사철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회원이 무려 3,500명. 판로 걱정까지 해결했습니다. 이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범수 씨도 이제 그 회원제를 통해서 믿고 사갈 수 있도록 그 회원제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특수한 아이디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범수 씨가 농장에서 제일 큰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우스인데요. 뭐 농장 자체가 하우스니까 집도 하우스입니다. 들어오세요. 이 큰 비닐하우스가 집이랍니다. 정말 40평대 주택입니다. 게다가 이 집을 8개월에 걸쳐 손수 지었답니다. 이게 이제 싱크대는 전부 이게 지금 좀 지저분한데 이거 전부 그 재활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재활용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마냥 좀 심혈을 기울인 건데 들어보세요. 좀 독특하죠? 변기가 가운데 있네요. 이제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죠. 변기 하나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엿보이는 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이어진 거겠죠.
고범수 씨 가족은 상황버섯차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상황버섯차는 유리 그릇에 끓이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상황버섯차를 즐기는 성공 귀촌인이 되었지만 사실 고범수 씨의 귀촌 동기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아까 이름표였는데 정년퇴직이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퇴직금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애들 장가 보내고 뭐 그렇게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일본 파견 근무를 갔을 때 그 잘 사는 그 일본 농촌을 보고 아, 나도 농촌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되죠. 고범수 씨는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가 IMF와 구조조정을 겪으며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돌연 귀촌을 선언했는데요. 월세방 하나로 얻을 돈이 없이 다 털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털어먹고 와가지고 진짜 여기서는 월세방 하나도 못 얻고 너무 흔 집에서 그냥 자고 하우스에서 자고. 여기 전라남도 영암에서 무려 6년 동안 단감부터 고추, 호박에 깨까지 여러 농작물을 온 가족이 함께 길렀답니다. 그런데 판로를 알지 못하니 제값받고 팔지 못한 게 문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했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고부가 가치 있는 농산물을 찾던 중에 우연하게 이제 상황버섯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상황버섯을 이제 시험 재배를 하면서도 사실 판로가 문제였어요. 비싸기 때문에 나도 못 끓여 먹는 거를 남한테 사서 먹어라 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팔로 다니는 시간에 내가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접근을 했죠. 고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주말 농장이었습니다. 최적의 장소는 수도권에서 오기 편한 강화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한 작물은 도시 사람들이 좋아할 고부가 가치의 건강식품, 바로 상황버섯이었습니다. 여기는 제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못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고범수 씨의 작업장이자 10년 전 강화도에 왔을 때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비닐하우스입니다. 매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이곳을 작업장으로 쓴다는데요. 재활용품으로 농장을 만들고 가꾸는 게 취미라는 고범수 씨. 오늘은 또 뭘 만든 걸까요? 완성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허리 아픈 분들 물리치료기죠. 허리. 물리치료기요? 몸에다가 발 뒤꿈치를 대고. 알고 보니 허리 아픈 아내를 위해 편안하게. 뚝딱 만든 허리 운동기구였습니다. 갖다가 편안하게 대고. 호호, 정말 운동이 좀 되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고범수 씨의 손재주는 아내도 놀랄 정도라네요. 말만 하면 응용해서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응용해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다 신기해요. 다 신기해. 이런 손재주가 농장 조성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해 줬답니다. 여기 지금 이거 황토방이 보이시죠? 이 황토방은 그 주변에 있는 돌, 그 다음에 산에 버려진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총 들어간 비용이 26만 원. 네? 26만 원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그거를 청소를 안 해놔가지고. 아니, 아무리 전략했다고 해도 26만 원짜리 황토방이라뇨. 근데 이거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한옥 황토방입니다.
이 방은 회원들을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이제 겨울에 회원들이 오시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오시면 좀 쉴 수 있게끔 지은 거죠. 예. 아궁이에 넣는 불쏘시개는 상황버섯 수확이 끝난 원목입니다. 이 정도면 재활용의 달인 수준이죠. 손님 없는 날이면 황토방은 부부의 사랑방이 됩니다. 유양하면서 그때 농사 지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바람만 불었다 한다. 똘똘똘똘 말아버렸잖아. 그냥 남이 키워준 거라 맛있다. 밥도 남의 집에 가서 먹는 이제 강화도는 제2의 고향이 됐고 옛 시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범수 씨가 포천시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버섯은 좀 잘 크나요? 예, 아주 사장님 덕분에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농을 하셔서 상황버섯을 키워보시고 싶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잘하세요. 오늘은 이제 점검 차원에서 왔죠. 네. 이곳은 3년 전부터 고범수 씨가 상황버섯 재배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귀촌인의 농장입니다. 고범수 씨는 후배들에게 원목값만 받고 상황버섯 재배에 성공할 때까지 멘토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부수입도 올리고 후배들의 실패율도 줄이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곰팡이가 지금 이렇게 버섯을 덮어버렸어요. 예.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건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습도였습니다. 상황버섯은 깊은 산속 계곡처럼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다네요. 푸른 곰팡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 농장 부부는 10여 년 전 귀촌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이제는 고범수 씨가 있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그동안 먼저 경험했던 것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 시행착오 없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 빈 털터리로 왔던 강화도에서 도전 정신과 생각의 전환으로 이뤄낸 인생 역전. 이제 상황버섯 주말 농장은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꿉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버섯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고 농장 규모만,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만 조금 더 넓혀서 정말 아무 때고 부담 없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의 꿈이죠. 우리 앞으로 버섯 농사 끝까지 잘 지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